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나요? 혼자 있는 늦은 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마음은 정처 없이 헤매이며 심장은 무감각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그저 욕망일 뿐이라고, 잠시 해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여 화면을 넘기고 또 다른 환상을 좇으며 상상 속에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해진다면, 아주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도 느낄 겁니다. 그 행위가 끝난 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욕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 너머의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한 굶주림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깊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깊은 성찰의 빛이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 또한 더욱 밝게 비추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 문제를 감히 입에 담기 훨씬 이전부터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 깊은 공허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 이 끊임없는 갈망과 탐닉은 사실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아픈 침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겨있는 느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받는 느낌입니다. 이 텅 비고 보여주기식 삶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라도 느끼고 싶은 절박한 외침인 셈이죠.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대신 당신은 육체를 좇고 이미지를 좇으며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도파민의 급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똑같은 공허, 똑같은 침묵, 그리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자기 자신뿐입니다. 보세요. 정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단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도 당신의 진정한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손쉬운 대체물을 찾아 손을 뻗습니다. 친밀함의 환상, 통제력의 환상,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말이죠.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일부가 이제는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모든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에 보는 음란물, 강박적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친밀한 듯 느껴지지만 실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들, 그리고 한때 당신을 원하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살아 숨쉬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마주 앉아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해소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립으로부터, 무감각으로부터,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의 묻혀버린 욕구들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의 환자들에게서 바로 이 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위장한 영적인 굶주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진짜 질문이 나는 왜 정욕을 느끼는가? 가 아니라 이 정욕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인가? 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갈망의 먹이를 주면서도 결코 상처를 만져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체를 좇으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에 머무르면서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을 맺으면서도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더 깊은 현존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타인의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 당신의 그 부분은 사실 내면에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맞아들여진 적이 없는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위대한 저서 붉은 책이 이야기하는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 권력, 통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 그리고 당신 안의 공허함을 도망치지 않고 직시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다른 앱을 열기 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갈망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욕인가? 아니면 외로움의 가면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칼 융은 정욕을 단순한 육체적 충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영적인 신호이자 무의식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왔다는 경고등이었죠.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주하지 않을 때 욕망은 온전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정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붉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찌꺼기, 나의 꿈들이 바로 내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욕이 갑작스럽게, 절박하게, 비이성적으로 나타날 때 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촉을 잃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여성을 아니마라고 부릅니다. 이 아니마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그리고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유일하게 아는 방식으로 손을 뻗습니다. 바로 투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린 부드러움,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내면의 빛을 그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를, 그녀의 몸을,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부드러움을 탐할 때 당신은 사실 성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과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조차도 당신은 결코 거기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좇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아니마와 더 단절될수록 당신의 정욕은 더욱 폭력적이고 절박하며 공허해집니다. 당신은 끝없이 화면을 넘기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환상을 품습니다. 무언가라도 느끼게 해주었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것이 끝날 때마다 당신은 이전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것을 느낄 뿐입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당신을 유혹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억압된 고통, 잊혀진 온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이 부분들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들을 외부에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단절된 정욕은 언제나 무너져 내립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살아내지 못한 감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육체도 당신의 부서진 정체성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쾌락의 순간도 느껴본 적 없는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새로움, 더 많은 강렬함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단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해답이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공허함으로 곧장 되돌아오는 미로 속을 더 빨리 달리는 것뿐입니다. 칼 융은 이 순환을 끊기 위해 당신이 누가 나를 흥분시키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꺼버렸는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꿈, 직관, 그리고 갈망과 다시 연결될 때 정욕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해지고 창조적으로 변하며 함정이 아닌 다리가 됩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 즉 무의식 속으로 던져졌던 당신의 일부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욕,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당신 영혼의 불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해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 당신의 몸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단지 해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 만져지지 않는 존재, 안기지 못하는 존재의 아픔으로부터의 안도를 원합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에 의해서조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융이 제시하는 가장 혹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마주할 때까지 당신의 욕망은 언제나 잘못된 방향을 향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림자를 좇을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것이며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품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아 헤매던 그 집은 당신이 오래전 방문을 멈췄던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정욕의 파도가 당신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니?
일단 당신이 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갈망보다 더 깊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피가 아닌, 연기가 아닌, 환상이 아닌 바로 현존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존으로부터 정욕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종류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것이 해롭지 않다고, 그저 해소일 뿐이라고, 일시적인 단계이거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큰 사건으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을 온전한 존재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자극을 친밀함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칼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영혼과 단절된 정욕은 당신이 타인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마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당신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깊은 대화를 회피합니다. 현실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환상 속으로 후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내면은 텅 비고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상황은 악화됩니다. 당신은 삶의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말입니다. 글쓰기를 멈추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탐닉된 정욕은 당신의 삶의 목적에 불을 지피기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바로 그 불꽃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당신의 손쉬운 지름길이 되지만 그 대가는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 없이 갈망의 먹이를 줄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콤플렉스, 즉 심리적인 반복고리를 강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자극, 반응, 안도, 죄책감, 그리고 반복, 이 고리를 반복할수록 당신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진 후에 변해버린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은 육체에 중독된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결을 갈망하며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마찰이 아닌 온기였고 정욕이 아닌 사랑이었으며 연기가 아닌 현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을 때 당신은 환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해지고 강력하며 결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앉아있는 능력, 갈망을 견뎌내는 능력,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는 능력, 사랑 앞에서 실패하고도 다시 시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정욕은 당신에게 용기나 인내, 회복 탄력성이 아닌 도피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갇히게 됩니다. 결코 당신의 마음에 닿지 않는 쾌락을 계속 줬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잊게 할 만큼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악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약하고 망가졌으며 결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성성, 즉 영혼이 품고 기르고 느끼는 능력과의 단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불은 있지만 온기가 없고 욕망은 있지만 헌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없이는 정욕은 폭력이 됩니다. 외부를 향한 폭력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폭력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배신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지만 바로 다음날 밤 똑같은 고리 속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흩어지고 심장은 굳어지며 꿈은 메말라갑니다.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시스템에 각인된 강렬한 자극과 경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쾌감은 짧고 후유증은 깁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점점 더 적게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컴플렉스가 당신의 의지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무언가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욕을 좇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외로움, 사랑받지 못한 당신의 내면 아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안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은 반복됩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당신은 연결을 망칩니다.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화면을 넘기고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스크롤하며 자신을 마주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까지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욕이 당신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창조적인 에너지, 집중력, 영혼의 깊이, 그리고 영적인 명료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수치심이나 지옥, 혹은 벌이 아니라 바로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융은 그것이 고통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감각해지면 당신은 진화하기를 멈추고 귀 기울이기를 멈추며 나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갈망은 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칼융은 결코 그 불을 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정욕의 불꽃은 중독이 되지만 마주했을 때 그것은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지도를 피하기 위해 정욕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결코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 그 영상 안에, 다음 메시지나 다음 앱, 다음 도피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는 언제나 당신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머무는 것입니다. 그녀나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아픔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먹이를 주지 않고 그 갈망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몸이 떨리고 화면을 넘기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가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더 길게 숨을 쉬며 그것을 견뎌낸다면 당신은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무감각한 종류의 침묵이 아니라 신성한 종류의 침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었어. 그것은 당신이 뒤에 남겨두고 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성과를 통해서만 사랑을 얻는 법을 배웠던 소년, 스킨십을 진실로 착각했던 영혼,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욕망에 의해 증명된다고 믿었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나요? 혼자 있는 늦은 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마음은 정처 없이 헤매이며 심장은 무감각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그저 욕망일 뿐이라고, 잠시 해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여 화면을 넘기고 또 다른 환상을 좇으며 상상 속에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해진다면, 아주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도 느낄 겁니다. 그 행위가 끝난 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욕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 너머의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한 굶주림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깊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깊은 성찰의 빛이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 또한 더욱 밝게 비추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 문제를 감히 입에 담기 훨씬 이전부터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은 이 깊은 공허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 이 끊임없는 갈망과 탐닉은 사실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아픈 침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겨있는 느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받는 느낌입니다. 이 텅 비고 보여주기식 삶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라도 느끼고 싶은 절박한 외침인 셈이죠.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대신 당신은 육체를 좇고 이미지를 좇으며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도파민의 급류를 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똑같은 공허, 똑같은 침묵, 그리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자기 자신뿐입니다. 보세요. 정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단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도 당신의 진정한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손쉬운 대체물을 찾아 손을 뻗습니다. 친밀함의 환상, 통제력의 환상,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말이죠. 칼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일부가
이제는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모든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에 보는 음란물, 강박적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친밀한 듯 느껴지지만 실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들, 그리고 한때 당신을 원하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살아 숨쉬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마주 앉아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해소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립으로부터, 무감각으로부터,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의 묻혀버린 욕구들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의 환자들에게서 바로 이 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위장한 영적인 굶주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진짜 질문이 나는 왜 정욕을 느끼는가? 가 아니라 이 정욕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인가? 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갈망의 먹이를 주면서도 결코 상처를 만져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체를 좇으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에 머무르면서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을 맺으면서도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더 깊은 현존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타인의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 당신의 그 부분은 사실 내면에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맞아들여진 적이 없는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위대한 저서 붉은 책이 이야기하는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 권력, 통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 그리고 당신 안의 공허함을 도망치지 않고 직시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다른 앱을 열기 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갈망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욕인가? 아니면 외로움의 가면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칼 융은 정욕을 단순한 육체적 충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영적인 신호이자 무의식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왔다는 경고등이었죠.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주하지 않을 때 욕망은 온전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정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붉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찌꺼기, 나의 꿈들이 바로 내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욕이 갑작스럽게, 절박하게, 비이성적으로 나타날 때 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접촉을 잃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남성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여성을 아니마라고 부릅니다. 이 아니마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껴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그리고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유일하게 아는 방식으로 손을 뻗습니다. 바로 투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린 부드러움,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내면의 빛을 그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를, 그녀의 몸을,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부드러움을 탐할 때 당신은 사실 성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과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조차도 당신은 결코 거기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좇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아니마와 더 단절될수록 당신의 정욕은 더욱 폭력적이고 절박하며 공허해집니다. 당신은 끝없이 화면을 넘기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환상을 품습니다. 무언가라도 느끼게 해주었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것이 끝날 때마다 당신은 이전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것을 느낄 뿐입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당신을 유혹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 억압된 고통, 잊혀진 온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서 이 부분들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들을 외부에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단절된 정욕은 언제나 무너져 내립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살아내지 못한 감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육체도 당신의 부서진 정체성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쾌락의 순간도 느껴본 적 없는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새로움, 더 많은 강렬함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단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해답이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공허함으로 곧장 되돌아오는 미로 속을 더 빨리 달리는 것뿐입니다. 칼 융은 이 순환을 끊기 위해 당신이 누가 나를 흥분시키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나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을 꺼버렸는가? 라고 묻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꿈, 직관, 그리고 갈망과 다시 연결될 때 정욕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해지고 창조적으로 변하며 함정이 아닌 다리가 됩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 즉 무의식 속으로 던져졌던 당신의 일부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욕,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한 당신 영혼의 불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표류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 당신의 몸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단지 해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 만져지지 않는 존재, 안기지 못하는 존재의 아픔으로부터의 안도를 원합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에 의해서조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융이 제시하는 가장 혹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마주할 때까지 당신의 욕망은 언제나 잘못된 방향을 향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림자를 좇을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것이며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품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아 헤매던 그 집은 당신이 오래전 방문을 멈췄던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정욕의 파도가 당신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니? 일단 당신이 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갈망보다 더 깊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피가 아닌, 연기가 아닌, 환상이 아닌 바로 현존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존으로부터 정욕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종류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것이 해롭지 않다고 그저 해소일 뿐이라고 일시적인 단계이거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큰 사건으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을 온전한 존재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자극을 친밀함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칼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영혼과 단절된 정욕은 당신이 타인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마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당신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깊은 대화를 회피합니다. 현실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환상 속으로 후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내면은 텅 비고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상황은 악화됩니다. 당신은 삶의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말입니다. 글쓰기를 멈추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탐닉된 정욕은 당신의 삶의 목적에 불을 지피기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바로 그 불꽃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당신의 손쉬운 지름길이 되지만 그 대가는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 없이 갈망의 먹이를 줄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콤플렉스, 즉 심리적인 반복고리를 강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자극, 반응, 안도, 죄책감, 그리고 반복, 이 고리를 반복할수록 당신은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진 후에 변해버린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은 육체에 중독된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결을 갈망하며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마찰이 아닌 온기였고 정욕이 아닌 사랑이었으며 연기가 아닌 현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을 때 당신은 환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해지고 강력하며 결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앉아있는 능력, 갈망을 견뎌내는 능력,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는 능력, 사랑 앞에서 실패하고도 다시 시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정욕은 당신에게 용기나 인내, 회복 탄력성이 아닌 도피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갇히게 됩니다. 결코 당신의 마음에 닿지 않는 쾌락을 계속 줬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잊게 할 만큼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악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약하고 망가졌으며 결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성성, 즉 영혼이 품고 기르고 느끼는 능력과의 단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불은 있지만 온기가 없고 욕망은 있지만 헌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없이는 정욕은 폭력이 됩니다. 외부를 향한 폭력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폭력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배신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지만 바로 다음날 밤 똑같은 골이 속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흩어지고 심장은 굳어지며 꿈은 메말라갑니다.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시스템에 각인된 강렬한 자극과 경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쾌감은 짧고 후유증은 깁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점점 더 적게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컴플렉스가 당신의 의지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무언가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욕을 좇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외로움, 사랑받지 못한 당신의 내면 아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안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은 반복됩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당신은 연결을 망칩니다.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화면을 넘기고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스크롤하며 자신을 마주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까지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욕이 당신을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창조적인 에너지, 집중력, 영혼의 깊이, 그리고 영적인 명료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수치심이나 지옥, 혹은 벌이 아니라 바로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융은 그것이 고통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감각해지면 당신은 진화하기를 멈추고 귀 기울이기를 멈추며 나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갈망은 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칼융은 결코 그 불을 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정욕의 불꽃은 중독이 되지만 마주했을 때 그것은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지도를 피하기 위해 정욕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결코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 그 영상 안에, 다음 메시지나 다음 앱, 다음 도피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는 언제나 당신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머무는 것입니다. 그녀나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과 함께 말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아픔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먹이를 주지 않고 그 갈망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몸이 떨리고 화면을 넘기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가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더 길게 숨을 쉬며 그것을 견뎌낸다면 당신은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무감각한 종류의 침묵이 아니라 신성한 종류의 침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었어. 그것은 당신이 뒤에 남겨두고 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성과를 통해서만 사랑을 얻는 법을 배웠던 소년, 스킨십을 진실로 착각했던 영혼,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욕망에 의해 증명된다고 믿었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그 목소리에 혹시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나요? 혼자 있는 늦은 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마음은 정처 없이 헤매이며 심장은 무감각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그저 욕망일 뿐이라고, 잠시 해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여 화면을 넘기고 또 다른 환상을 좇으며 상상 속에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해진다면, 아주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도 느낄 겁니다. 그 행위가 끝난 후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욕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 너머의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한 굶주림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깊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깊은 성찰의 빛이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 또한 더욱 밝게 비추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 문제를 감히 입에 담기 훨씬 이전부터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은 이 깊은 공허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 이 끊임없는 갈망과 탐닉은 사실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루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아픈 침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겨있는 느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받는 느낌입니다. 이 텅 비고 보여주기식 삶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라도 느끼고 싶은 절박한 외침인 셈이죠.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대신 당신은 육체를 좇고 이미지를 좇으며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도파민의 급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똑같은 공허, 똑같은 침묵, 그리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자기 자신뿐입니다. 보세요. 정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단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도 당신의 진정한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손쉬운 대체물을 찾아 손을 뻗습니다. 친밀함의 환상, 통제력의 환상,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말이죠.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일부가 이제는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모든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에 보는 음란물, 강박적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친밀한 듯 느껴지지만 실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들, 그리고 한때 당신을 원하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피부 아래에 살아 숨쉬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마주 앉아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해소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립으로부터, 무감각으로부터,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당신의 묻혀버린 욕구들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의 환자들에게서 바로 이 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위장한 영적인 굶주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진짜 질문이 나는 왜 정욕을 느끼는가? 가 아니라 이 정욕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인가? 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갈망의 먹이를 주면서도 결코 상처를 만져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체를 좇으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상에 머무르면서도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을 맺으면서도 결코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더 깊은 현존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타인의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 당신의 그 부분은 사실 내면에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맞아들여진 적이 없는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위대한 저서 붉은 책이 이야기하는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 권력, 통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 그리고 당신 안의 공허함을 도망치지 않고 직시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다른 앱을 열기 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갈망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욕인가? 아니면 외로움의 가면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칼 융은 정욕을 단순한 육체적 충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영적인 신호이자 무의식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왔다는 경고등이었죠.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마주하지 않을 때 욕망은 온전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정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붉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찌꺼기,
나의 꿈들이 바로 내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욕이 갑작스럽게 절박하게